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긴박한 상황들이 많아서 방송을 못하고 모처럼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중요한 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저희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 노동부 장관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고 또 저희 보수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보수정당의 이념에 맞는 그런 후보이기도 합니다.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뒤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이제 선대위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쭉 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을 했는데 선대위 대변인 단장을 맡았습니다. 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대변인으로 치면 원내 수석 대변인을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 대변인, 그러니까 당 수석 대변인이죠. 당 수석 대변인을 했고 또 이번에 선대위 수석 대변인인 셈이니까 대변인으로서는 여러 방면에서 할 일을 정말 이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3주일 동안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희 당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일을 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통해서 또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주 만나 뵙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저희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들에 대해서 좀 먼저 해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이 쭉 진행이 됐죠. 저희 당 지도부로서는 단일화를 어떤 사람을 내정해 두고 또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을 내정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 민주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 이런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로 경선을 진행을 했고 또 그 경선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가세를 하셨기 때문에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면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당이 단일화를 추진을 했고 또 그게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 알려드린 것처럼 전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80% 이상이 단일화를 꼭 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만큼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단일화를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되고 시간이 4, 5, 6, 7, 8, 9 그러니까 10일 후보 등록 전까지는 엿새밖에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후보가 만약에 뽑힌다면 그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급박하게 시간이 돌아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원들의 의사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 경쟁을 저희가 유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 토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두 후보 사이에 어떤 단일화 협상, 단일화 여론조사의 조건을 둘러싼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있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쭉 공지해왔던 일정에 따라서 새벽에 그 단일화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저희가 또 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당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도 협상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 9시까지 협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1시까지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 전 11시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의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일요일 날 오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일요일 오후에 후보 등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11시에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은 그 당원 투표가 단일화 투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미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린 과정들이고 또 그날 밤 금요일 날 밤 12시까지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적 절차가 살아있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경선이랄 것도 없이 90%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재정당과 비슷한 거죠.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그 과정이 그 중도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는 잡음이 항상 있고 또 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희 당 그리고 지지자들 당원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왜 저희가 이재명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큰일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국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듭니다. 이재명의 잘못은 깡그리 지워버릴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본인들 편으로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서 대법원을 본인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국회에서 이렇게 되는데 행정부, 대통령이 민주당에 넘어가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장악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용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살아온 삶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현동 아파트 허가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문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 다 묻히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적 기준은 만족시키는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보다리에서 건네준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뭘 해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 또는 묵인, 도와준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이 이재명의 방북 조건으로 북한에 돈을 줘서 그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전부 유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과연 북한하고는 어떤 딜이 필요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아니 우리는 과거에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시에 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이화영 당시에 경기도 부지사라는 분이 징역 9년 6개월을 지금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가 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우리 법정에서 가려볼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돈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약점 잡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안을 낼 때 첫 번째 탄핵안에서 미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를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탄핵 사유에 적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통상 마찰 문제도 있고 일본과는 공급망 문제도 있고 지금의 경제는 경제가 단순한 경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문제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협박했기 때문에, 급박했기 때문에 손 떼라.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겠다. 어떤 통상의 파도가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출을 못하면 가라앉는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실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죠. 그건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다 봐왔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사유가 많습니다만 후보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보존 문제, 그리고 지금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대외 압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 이 세 가지 큰 문제만 두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 후보님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대변인단 단장으로서 이 일을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소 서운하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경선은 항상 그런 겁니다. 한 후보에게 그냥 90% 몰아주는 이런 경선이라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후보들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경선이라면 항상 끝나고 나면 서운한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대의 명분 아래에서는 그 서운함을 조금씩 접어두시고, 지지자들도 또 좀 잊으시고, 일단 눈앞에 적을 물리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져보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